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민 상담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 이제 50대가 넘으신 분들, 60대가 넘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녀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신 사연인데, 이 사연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들의 사연이 채택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채택되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설명란 하단 부분에 아래쪽에 제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놓겠습니다. 진정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 있다면 정성껏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그럼 제가 시청자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님,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전남 순천에 거주하고 있는 58세의 남자입니다. 저보다 다른 분들이 안타까운 사연이 많은 것 같아 미루다가 이제서야 임성배님께 상담을 받고자 합니다. 제가 수도권의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들이 차후에 거주하고자 아파트 청약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임성배님 유튜브를 접하게 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구독한 1인입니다. 아들은 32세의 미혼이며 청약 종합저축 2009년에 가입을 해서 현재 가입 총액 약 1,320만 원입니다. 1년 120만 원으로 했을 때 11년 계산 금액입니다. 앞으로 8년 월 10만 원씩 납입을 했을 때 2,38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은 성남 분당에 다니고 있어요. 이제 자금 내역하고 문제점 그리고 질문의 내용들을 쭉 열거를 해 주셨습니다. 우선 아들의 자금 내역을 열거해 주셨는데 간단히 보면 건국대학교 앞에 빌라를 전세 2억 2천에 동생과 같이 거주하고 아들이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7월에 전세 만기입니다. 그리고 현금 내역들하고 회사 대출 내용 그리고 연봉을 써주셨고, 여기서 특이한 것은 차 없음, 술, 담배 안 함이라고 썼어요. 32살이면은 지금 한참 이제 멋부리고 싶을 때거든요. 차도 좋은 거 끌고 싶고, 그리고 뭐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할 나이인데 굉장히 검소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차도 없고 술, 담배를 안 한다고 합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특별 공급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생애 최초 불가입니다. 연봉이 많아서입니다. 가점이 낮고 청약 예치금이 적어서 공공 분양은 약 8년 정도 하면 2,38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써주셨는데 여기에서 이제 특별 공급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 대해서 불가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연봉이 많아서 지금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혼인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신청 자격 조건을 부합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연봉이 많은 것은 둘째 치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예치금이 모집 공고 전에 600만 원이 납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혼인을 하거나 자녀가 있어야지 이제 청약 신청 자격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또한 소득세를 5년 동안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자영업이나 근로소득을 했을 때 그 소득세를 증빙할 수 있는 5년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소득과 자산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자산의 기준은 그 해마다 책정되는 금액들이 틀리기 때문에 매년 그것은 상이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안 된다는 부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제 질문 내용입니다. 1. 서울 공공분양 청약을 위해서 8년에서 10년을 기다리면 어떨까요? 2. 서울 민간 분양을
초피를 주고 사면 어떨까요? 전매 제한이 최대한 짧은 걸로. 3. 성남에 곧 입주를 앞둔 아파트를 23평형인데 8억 2천만 원에 구입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 내용을 주셨고, 이제 아들의 고민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들의 고민은 청약이 되지 않으니 경기도 광주로 투룸 1.5억에 전세로 살면서 차를 구입하고 나머지 여유 자금으로 오피스텔을 구매해서 월세를 받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월세로 투룸을 살고 그 돈으로 입지가 좋은데 프리미엄을 주더라도 실거주할 아파트를 구매하자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연에서는 많은데, 일단은 주거지가 이제 그 회사가 성남이기 때문에 광주라고 하는 인근 지역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광주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 5.11 부동산 대책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 이제 수도권에 있는 물량들이 6개월 전매 제한이었던 것들이 비조정 대상 지역들에 이제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등기를 치고 팔 수 있게끔,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가 안 되게끔 제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자연보전 권역이라고 하는 곳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보전 권역에 지금 이 선생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신 광주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국토교통부 자료를 뽑아가지고 한번 다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자연보전 권역이기 때문에 이 6개월 전매 제한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프리미엄을 주고 살 수 있는 지역이라고 이 사연자 분께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광주의 투룸을 1억 5천만 원에 전세를 살자고 말씀을 하셨고, 이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살지 말고 월세를 살면서 이제 그 돈으로 입지가 좋은 것에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영상들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다고 하셔서 제가 얘기한 부분들을 잘 캐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전세 관련된 영상들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전세 살지 말고 월세 사는 게 더 좋다, 젊었을 때는, 그런 얘기를 다룬 영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뭐냐면 1억 5천에 전세를 살게 되면 1억 5천이라고 하는 돈이 묶이는 겁니다. 내가 주거하는 주거 공간에 이 1억 5천을 깔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은 이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억 5천에 전세를 살지 않고 만약에 3천만 원이나 5천만 원의 보증금을 걸고 월세로 살게 된다면 1억 이상의 현금을 내가 보유할 수 있다는 거죠. 월세 지출은 나가지만 1억이라고 하는 목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돈을 가지고 내가 투자를 하거나 아파트 청약의 계약금을 쓸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없거나 초년생일 때는 월세 세팅을 하면서 종잣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올바른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많이 알고 돈이 많다면 많은 도움을 주고 싶은데 여건이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 노후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성배님, 제 아들이 동생이다 생각하시고 좋은 컨설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데 정말 죄송합니다. 항상 임성배님 유튜브를 잘 구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실제로 제 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럼 말씀하신 질문에 답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제 친동생이라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을 저한테 얘기를 한다면, 첫 번째, 서울 공공분양 청약을 위해서 8년에서 10년을 기다린다면 어떨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제 영상을 보셨다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거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 즉, 부동산을 빨리 입지가 좋은 곳에 아파트를 사서 가지고 있으면 부동산의 가격은 상승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시간을 사는 건데 8년에서 10년을 기다린다? 이거는 절대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8년에서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의 내용의 답변은
8년에서 10년을 기다린다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다입니다. 여기서 제가 첨언을 드리자면 8년에서 10년 동안 10만 원씩 계속 납입한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거는 계속 하시면 돼요. 계속 하시면 이 청약 통장을 한 번은 쓸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계속 10만 원씩 납입을 하시고 그 전에 해야 될 것은 이제 8년에서 10년 동안 이 납입 기간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청약 통장의 금액을 늘리는 것은 맞지만 이 중간에 내가 이제 아파트를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매도해서 이제 자본 이득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파트 청약 당첨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공공분양에서 청약 당첨의 조건을 이제 살펴본다면 무주택 3년 이상 그리고 청약 그 납입 금액이 많은 순입니다. 이 아드님께서는 계속해서 10만 원씩 청약을 납부하시면서 만약에 아파트를 하나 매입을 해서 2년이나 4년 뒤에 비과세로 팔고 그 이득분을 가지고 있다가 무주택 기간을 3년 유지하고 난 다음에 청약 통장의 납입 금액이 많아지면 그걸 통해서 청약 당첨의 전략을 채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청약 통장을 가지고 10만 원씩 납입은 하시되 그래서 제가 그런 영상들을 남겼죠. 청약 통장에 10만 원씩 납입하는 게 좋다. 그리고 납입을 하시면서 그 중간에 전략들을 이제 세우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질문은 서울의 민간 분양을 초피를 주고 사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있는 물량들, 전매가 가능한 물량들을 초피 주고 산다는 건데 저는 이제 아파트 청약 당첨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분양권을 사는 방법도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분양권을 사는 것은 주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단점적인 부분은 이제 프리미엄을 지불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좋은 점은 청약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층과 향을 고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 청약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당첨되기가 쉽지가 않지만 이 초피를 주고 분양권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동호수를 찍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아주 로얄층의 로얄 향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에 6개월의 전매 제한이 풀린 것들을 사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질문과 2번의 질문을 이제 엮어가지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지금 현재 초피를 주고 괜찮은 물량들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2년이 지난 다음에 입주를 하고 그리고 또 2년이 지난 다음에 비과세로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서 청약 통장에 10만 원씩 계속 납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정 타이밍이 왔을 때 이 기존에 초피를 주고 산 아파트는 매도를 하면 될 것이고 나머지 청약 통장은 내가 가지고 있다가 이제 납입 금액이 많아지면 지금 이제 서울에서도 공공분양들을 많이 늘린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당첨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성남에 있는 아파트를 23평형을 8억 2천만 원에 구입하면 어떨까요? 물론 이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 수준이 되기 때문에 좀 비싼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현재의 자산을 가지고 8억 2천만 원이라고 하는 부동산을 구입한다는 것 자체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성남에 있는 아파트를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입주가 2020년 7월이에요. 그러니까 뭐 불과 뭐 한 2달, 3달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개월에 초피에 사는 게 가장 저렴하다. 이미 많은 가격에 상승분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다. 그래서 제가 제 동생이면 이런 물량을 사라고는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아파트가 이제 초역세권의 아파트고 대단지고 입지가 좋기 때문에 가격은 오를 거예요. 지금 산다고 해도 손해는 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제 동생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 아파트를 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입지가 좋은 곳에 초피의 물량들을 노릴 것 같고 아니면은 미계약된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미계약된 물량들이 나올 것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분양 물량들을 다루면서 그런 부분들도 다룰 건데 미계약 물량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청약 통장을 10만 원씩 계속 유지를 하셔라. 그리고 60제곱미터 이하는 소득 부분과 자산 부분을 보지만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 60제곱미터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전제 조건이 없으니까 청약 통장에 10만 원씩 계속
납입을 하면서 이 납입 금액을 계속해서 늘려라. 그리고 이걸 통해서 향후에 이 통장을 통해서 반드시 한 번은 이 히든 카드를 써서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셔야 되고 8년에서 10년은 너무나 긴 시간을 기다리시는 거다. 그래서 부동산은 시간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 8년에서 10년 동안 계속 납입을 하면서 그 안에 이 기간 안에 초피를 주고 살 수 있는 6개월 안에 전매 제한이 풀린 그런 초피를 주고 살 수 있는 지역들의 아파트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매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미계약되는 물량들도 관심 있게 보신다면 아마 원가의 부동산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님의 사연을 제가 읽었는데요. 이 사연을 이제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저는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자체가 이 아드님한테는 행복이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구독자분들 중에 50대가 넘으신 분들, 60대가 넘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그리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많으실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메일을 주시면서 우리 아이들, 딸들한테 너무나 미안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도와주고 싶습니다. 선생님, 대표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많이 듣고 그런 메일을 많이 받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자녀인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들 같이 훌륭하신 자녀들을 걱정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진짜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분들한테 내가 너무 못해준다는 생각 절대로 갖지 마시고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행복은 본인 스스로한테 있는 거예요. 자녀분들하고 맛있는 치킨이라도 하나 같이 먹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꼭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